밥은 먹었나? 그런 질문 말고 다른 질문 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난 한 개도 안 먹었어. 난 1일 1식 하는 줄 몰랐지. 1일 1식 해놔. 돈이 없어서. 1일 1식 하면 뭐라고? 뭐라고 말했는데 네가? 아. 무상급식 해야지. 근데 사실 그냥 좀 적게 먹는 거야. 그런 약간 막연한 어떤 내 추측이 있는데 많이 안 먹으면 많이 안 늙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도 조금 있어.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뭐 대사라고 하나? 음식물 대사 과정에서 노화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막연한 추측. 소식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 장수촌에 다 소식해. 그건 맞아. 그럼 막 아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포도당 주사 맞고 그래. 그래도 그럼 너무 재미없으니까 삶이. 약간 진짜 추측이 있어 나의. 안 늙는 것 같아. 일본에 그 보여줬나? 안 보여줬구나. 일본 의사 있는데 인제도 안 나오네. 이 사람 몇 살인 줄 알아? 한 50대? 50대일 거야. 60 가까워질 걸. 그러니까 근데 되게 젊어 보이잖아. 40대라고 해도 믿지. 근데 저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있지. 난 라면을 먹어. 한 끼도. 라면에 고기 기름진 걸 먹어. 57이야. 1일 1식 저자인데 치과의사 일본에 있어 보이지. 의사가 얘기하니까. 요걸 좀 추구하고 있어. 이게 꼬르륵 소리가 나면 젊어지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먹는 거를 추구하고 있어 좀 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도 안 먹으니까 꼬르륵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그리고 컨디션은 항상 안 좋고. 그래서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되지. 근데 확실한 거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긴 해. 그건 확실해. 너무 많이 먹어. 거의 다 살쪄 있잖아. 근데 나는 좀 적게 먹는 너무 적게 먹는데 나는 폭식하고 더 안 좋긴 한데 한 번 먹을 때 막 왕창 먹고. 그래도 좀 공복이 좋은 것 같아요. 뭔 쌉소리였죠? 어려운 거 없었나? 219쪽까지. 수열은 술을 나열하면 수열이지.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수열. 수를 일열로 배열한 거죠.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수의 열이다. 열은 줄인가?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란다. 얘도 항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몇 번째 항인가? 첫째 항. 옛날 말로 하면 초항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되지만 내가 자꾸 초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초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마지막 항은 뭐라고 할까? 말항, 하지 마랑. 하지 마랑. 초항, 말항. 첫째 항, 끝항. 처음 항, 끝항. 말항 써. 초항, 말항 공식. 입에 붙어가지고 고치기 힘들어서 그냥 먼저 소개를 하는 거야. 끝항이 말항이에요. 하지 마랑 앞으로는. 그리고 수를 나열했는데 3, 5, 7, 9 이렇게 나열했어. 4개까지 끝내면 유한수열. 끝이 있으면 유한기행, 유한수열. 뭐야 너무 쉽잖아. 무한수열을 계속 나가면은 땡땡땡 쓰면 돼. 3개. 그럼 무한이 나간다는 거죠. 무한수열.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 몇 개냐 이거는? 4개. 너무 쉽잖아. 항은 콤마로 구분한다. 중요한 얘기죠. 콤마로 구분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근데 이름을 붙여줍니다. 기호로 쓰는데 A1, A2, A3, A4 이렇게. 그래서 1, 2, 3, 4. A1 첫째 항, A2 둘째 항. 근데 이게 A가 아니라 B1, B2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되지.
이건 기호야 기호. 오케이. 수열 끝. 다 배웠네요. 일반항이라는 거는 그럼 뭘까? 너무 오랜만에 하잖아 수열. 수열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데. 일반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그래요. n번째 항. 그러니까 n에다 숫자 넣으면 몇 번째 항이든 표현되는 일반적인 항이야. 그런 식이야. 뭐 이런 거죠. 2n 플러스 1이 일반항이잖아. 수열의 일반항 an을 2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첫째 항은 뭘까? 3, 숫자 넣으면 나와 진짜. 둘째 항은 5, 5, 셋째 항은 7 나가는. 그럼 이게 n번째 항이잖아. 이런 걸 일반항이라 그래. 이거 그냥 함수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은 똑같아. 아주 너 좀 관찰력이 좋구나. fn은 2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면 직선이잖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직선에서도 자연수 격자점을 뽑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x좌표가 자연수인. y좌표는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는데 x좌표가 자연수.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2x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여기서 n 이게 n축이라고 하면 n 너 자연수라 n 쓰는 거다 해. 1,3, 2,5, 3,7 같은 걸 점으로 땅땅땅 나가는 게 수열이야. 함수값지.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등차 수열. 이따 배워. 이건 됐어. 아무튼 좋아. 근데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낼 때는 집합기호 같은 걸 쓰기도 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열이라는 뜻이야. 이 집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집합기호인데 이건 아니야. 수열기호야. 그러면 일반항은 식으로 쓰면 이건 기호고 기호랑 식을 잘 구분해. 식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일반항을 집합기호 같은 거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수열기호에다 넣어서 하면은 어떤 수열이 있었는데 걔는 일반항이 2n뿔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야.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실수 전체 집합 r로의 함수 f라는 함수는 땡땡 n이라는 집합에서 r로의 실수 전체 집합 함수값을 차례로 나열하는 f1, f2, f3은 수열이 되고 fn의 a에 나타내면 그 수열은 이것이 된다. 네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함수와 똑같다고. 자연수를 정의역을 했을 때 함수랑 똑같아. 그 얘기고. 등차 수열이 바로 나와버리네. 그 전에 잠깐 타임. 등차 수열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거 하세요. 224. 고. 등차 수열이고 그딴 거 모르고 수열에 이제 기호 쓰는 법하고 일반항 찾는 걸 해봐야 돼요. 일반항 구하는 거 지금 설명해 주지 이제.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개념 원리에 있는 거를 지금 보면서. 근데 이름을 불러줘야 되거든. 그런 시 있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는 그거 배웠어? 꽃인가?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한다. 이 누구시지? 시, 꽃. 유명한가 이게? 김춘수의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알겠죠?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무 낭만적이다. 나 눈물 나려고 하네. 아저씨 감성이랄까. 어렸을 때 느끼지 못하는 뭐 잔잔함이 있네. 영어 선생님도 얘기하셨어? 아까 수업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 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좋다고? 너무 그 지문에 나온 사람이 이 시를 싫어할 거라고? 그 사람 너무 맞아. 철학자인데 너무 약간 이과충이라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지. 하지만 진짜 감성은 이과생들이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성이 뛰어나지. 모르지. 다 각도, 도형의 각도, 곡선의 각도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랄까 뭐 이런 것도 다 이과생들만 느낄 수 있지. 문과는 그냥 말만 그런 거야. 이과가 얼마나 더 감성적인. 수학학원을 근데 지금은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서. 그리고 문과가 수학이 더 중요해. 문과는 수학 못하면 대학을 못 가. 왜냐면 애들이 다 비슷하게 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문과, 이과 나누기도 좀 그러네.
그런 말 쓰냐 근데 학교에서 애들 문과에다 이과다 네, 쓰지 않아요. 쓰긴 하지. 아무튼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이름을 항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면 봐봐 규칙이 있어. 이름이 1번인데 얘가 1이고 얘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2분의 2면 3분의 4분 n이면 뭘까? 이런 거야. 8이면 뭘까? 근데 수열의 항을 기호로 썼을 때는 파란색으로 쓸게. 첫날이니까. 그러면 n번째 항은 뭘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열에선. 일반항 이름을 불러주고 규칙을 이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바로 2번 못 해버리죠 서연이가. 2번이 좀 고난도지. 그러면 3번을 해볼게. 2번을 할까 그냥? 지금 못 넘어가겠죠? 텁텁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사실 2번은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을 먼저 배우거든. 근데 등차수열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되니까요. A1, A2, A3, A4를 불러줬는데 잠깐 타임. 이 수는 맞아 들어가는데 얘는 안 맞잖아. 좋은 방법 없나? 2n-1하면 뭐야 너 잘하는데. 그걸 감각적으로 캐치를 해버린 거세요. 그러면은 뭐 여기는 어렵지 않지. 요거거든. 왜냐면 이걸 이렇게 본 거야 승우가. 1 곱하기 1 빼기 1로 본 거야. 2 곱하기 1 빼기 1. 얘네 3을 어떻게 본 거냐면 2 곱하기 2 빼기 1, 2 곱하기 3 빼기 1, 2 곱하기 4 빼기 1. 근데 여기가 이름하고 맞물로 돌아가잖아. 나머지는 다 그대로. 그러면 앞에가 2 곱하기 n 빼기 1이다 이런 거지. 근데 뒤에는 어렵잖아. 2 곱하기 1 더하기 1. 어렵지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됐고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홀수니까 2n 빼기 1이고 짝수면은 짝수가 아니라 홀수인데 하나 더 크니까 이렇게 일단 하고 이거 3번 할 수 있어야 돼. 뭘까? 이름 여기다 불러줄까? 근데 이름을 불러줄 때 9는 3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 주면 좋은 거지.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82는 3의 4제곱. 그러면은 A의 8은 뭘까? 로그 3의 10의 3의 8승. 그럼 n이면 그거를 조금 할 거예요. 라이트 샌으로 고. 그게 중요한 얘기겠어. 규칙을 보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고 항들의 규칙. 지금 배우는 거는 이름이 있는 수열들이 아니야. 그냥 수열이야. 어떤 규칙성이 있는 수열. 규칙성이 없어도 수열이 될 수 있나? 아까 본 거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잖아. 사실 근데 그 규칙은 나만 아는 규칙일 수도 있지. 그래서 수열이 될 수 있기는 해.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아니자. 일정한 규칙 어디 있죠? 삼각형. 그렇죠. 그런 얘기였어요. 규칙이 없어도 수열은 수열이지. 수를 나열하면 수열이니까요. 그거 해봐. 초등학교로 돌아간 기분이지? 초등학교로 돌아간 기분이야 약간. 이게 고난도지. 915번 못 해버렸죠? 풀긴 풀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는 법이 많긴 하지. 코사인 M. 너 천재다. 어떻게 했어? 아까 코사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훌륭한데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거보다 쉬운 게 있어. 좋아. 코사인 M 좋아. 굉장히 승우가 코사인 M 파이래. 승우가 선생님 이게 돼? 마일 1, 마일 1. 너 굉장히 박수 칠 일이야 지금. 단위원을 보니까 지금 승우가 이런 생각한 거지. 코사인 n파이로 놓으면 1파이면은 마일, 2파이면 1, 3파이는 마일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쉬운 거. 마이너스 1에 n승하면 되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의 n승은 앞으로도 부호를 교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서 3n 플러스 5 하면 이 3n 플러스 5라는 수열에서 부호가 교대로 바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죠. 이건 생각 못했죠? 916번은 뭐야 그러면은
2n 플러스 1, 2n 마 1분의 1 돼? 근데 요건 배울 거야.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래. 등차 수열을 바로 배우겠습니다. 수열 감 잡았죠? 수열은 이제 규칙성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름에 적혀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규칙이 어떻게 수들이 변하는지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름에 적혀 있는 수. 그래서 아까 그 시를 푼 거야.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그 얘기였어요. 관련이 있는 얘기였어. 등차 수열은 뭐냐면 이런 거죠. 3, 5, 7, 9, 11. 너무 식상하죠? 좀 어렵게 보였어 우리 반은. 2, 5, 8, 11, 14. 이렇게 일정한 어떤 규칙이 있냐? 3씩 커지는 거지? 근데 왜 이름이 등차 수열일까? 다음 항과 전항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이래서 등차 수열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붙이는데 계속 더해지는 거를 더하기 3 하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서 계속 나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거, 진짜 쉬운 거야. 그런데 다음 항과 전항의 차가 3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등차 수열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일정하게 더해진 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차라 그래요. 공차 먹어봤지? 공차 맛있지. 알죠? 공차? 공차 좀 비싸긴 한데 우리 사촌 형이 공차 하는데 망했나 모르겠네.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 공차는 진짜 맛있긴 한 것 같아. 나도 좋아하지. 밀크티. 얼그레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공차라고 해. 공차.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질문을 딱 하는 거지. 서연아 24번째 항은 뭘 것 같니? 바로 못 해버렸죠. 승우는 71.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가 중요하지. 저거를 토대로 식을 세웠죠. 어떻게 3n 마이너스 2. 바로 세우면 곤란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해라. 차가 3씩 있으니까 그렇지. 숫자가 1이 될 때마다 3이 되니까 3이 몇 번 늘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는 수부터 3이 몇 번 더해지냐 이렇게 생각해봐. 3이 몇 번 더해지죠? 72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 23번이겠죠. 23번에 3이 더해진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쓸 때도 얘를 이렇게 썼으면 안 되고 얘는 2 플러스 3이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한 번에 3. 2 플러스 두 번에 3. 2 플러스 세 번에 3. 2 플러스 3이 4개. 그래야지 여기 숫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숫자가 안 맞는데 하나가? 당연하지. 처음에는 3을 안 더하니까 0번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몇 번일까? 23번에 3을 더한다. 근데 이게 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잖아. 하지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을 보통 일반항을 a 플러스 n-d로 씁니다. 공차를 n-1번 더한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차를 d라 그래 보통. 공차 d. 첫째 항은 첫 초항이라고 할게요. 첫째 항은 a1이라고 기호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값이라면 a1 생략하고 스몰 a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a 이렇게 써볼게. 이제 다시 한번 첫째 항은 항상 a라고 하면 둘째 항은 뭐냐면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한 번 더한 것이죠. 셋째 항은 공차를 2번 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의. 넷째 항은 공차를 3번 더한 것이죠. 다섯 번째 항은 공차를 4번 더한 것이죠. 갑자기 물어봅니다. 서연이 78번째 항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77, 행운의 77번 더한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요소가 3개야. 항의 개수가 몇 번째 것이냐랑 항의 개수, 항수랑 초항하고 공차 3개를 가지고 등차 수열은 다 결정되는 거죠.
3요소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봐.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뭘까? 이게 일반항의 식이거든. 그러면은 첫째 항 플러스 n-번 공차를 더한 것이죠. 그런데 전개를 해보니까 3n 마 3의 플러스니까 마일인데 그냥 승우가 눈치껏 그냥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3n 마일 하면 되겠다. 왜냐면 1 넣으면 넣으면 2 나오잖아. 2 넣으면 600일 5 나오고 3 넣으면 900일 8 나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승우처럼 우리도 할 수 없을까 해서 선생님이 만든 공식이 있지. 가만 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날이니까 기호는 다 파란색으로 써주겠어요. AN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번 더한 것 맞죠? 이게 일반항의 식인데 가만 보면은 공차가 3이면 3n 나오지. 공차가 일정하게 더해지는 그 수. 그게 4면 4n 나오잖아. 그러면서 n에 대한 1차식이 될 거야. 얘네들 상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은 이런 거죠. 공차가 3이면 그냥 일반항 찾으라고 하잖아? 3n을 부르고 시작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차가 3이면 30 커지는데. n이 1 커지면 30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3n 플러스 물음표를 딱 머릿속에 연상하라고. 첫째 항만 맞으면 돼요. 1 넣어서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알아야 돼. 등차수열 일반항은 첫 장에다가 공차를 n-번 더한 것이다 해서 a1 플러스 n-d 그리고 한 방의 속성법으로 공차 n 부르고 플러스 물음표에서 첫 장으로 맞추는 거. 바로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렇게 보자. 자, 일반항 만들어봐. n 더하기 1 너무 쉽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공차가 1이니까 첫 장에다가 n-번 공차를 더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n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n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공차가 1이니까 n 플러스 물음표라고 생각한 거죠? 1 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물음표는 1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 그냥 한번 해봤어. 그럼 이것도 관찰해 보면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거든. 방금 열을 푼 건데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분모는 등차 수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등차 수열은 모든 수열의 기본이 돼. 그래서 어떤 수열을 풀다 보면은 일반항을 만들려고 할 때 특정 부분만 등차 수열인 거지. 그러면 이 부분만 불러주면 돼. 어떻게 하죠? 공차가 2니까 이 부분만.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항에다가 n-번 공차를 더한 것이다 해서 2n-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죠? 2n 부르고 물음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분의 1 1을 넣었을 때 이게 나오려면 마일 못 믿겠죠? 2 넣어봐. 2 넣으면 3, 맞잖아. 3 넣으면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방법.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배워버려서요. 너무 이해가 빠른 거 아니세요? 121조 해. 고. 됐어요. 쉴 팁이 없어요. 빠르게 필수예제 몇 개 보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지친 모습 아주 좋았어요. 연기 좋았어요. 지친 연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넷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등차수열이라고 했죠. 우리가 배울 수열은 등차수열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어. 등비수열도 있고 이름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수열이 단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면은 항상 처음이니까 A1은 마이너스 11 넷째 항은 A4는 마이너스인데 사실 이럴 때는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쓰면 넷째 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한 것이죠.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넣으면은 넘기면 T는 3 그런데 A는 있잖아. 아니 끝이야? 알겠죠, 서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항이라는 거는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3번.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A 플러스 3D. 됐고. 2번. 공차가 마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 구하시오. 잠깐 타임. 다섯 번째 항은 이름을 부르면 A5인데
얘는 어떻게 써야 되죠? 첫 장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4번 더한 것이죠. 첫 장에다가 마3을 4번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6이다. A는 6. A는 구함. 이게 A가 A1이랬지. 끝. 다음.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간단한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뭐 장난치는 거죠. A5는 공차를 4번 더한 것이죠. A3은 공차를 2번 더한 것이죠. 근데 4를 곱해야 돼. 같다. 등식 하나 있고 이거는 A 플러스 D랑 A4는 A 플러스 3D죠. 더하면은 6. 이런 거 해야 되냐? 연립방정식 한번 해봐야지. 너무 어렵잖아. 3A 넘기면 8D, 4D는 0 하고 요거는 2A 플러스 4D는 6. 후회가 밀려오네. 여기다 쓸걸. 2A 플러스 4D는 6. 위에서 아래 빼면 A는 마이너스 6. 근데 연립방정식은 빨리 같이 구해야 돼. A가 마이너스 6이면 D는 어떻게 찾죠? 여기다 넣을까? 18. 분수세요? 틀렸나? 여기다 할까? 18. 어떻게 해도 18. 2분의 9? 너무 힘든, 야, 갑자기 두려움이 물려오잖아. 틀린 거 아닐까? 그러면 7번째 장은 어떻게 쓰죠? 첫 장에다가 6번 공차를 더한 것이죠. 3, 9, 27 빼기 6은 21. 다행히도 맞았나? 다음 필수예제 3번. 첫 장과 공차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내가 한번 보여줘야 돼.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한 번만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건 한 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첫 장, 야, 30이랑은 이름을 쓰면 이건데 항상 이거는 첫 장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30번. 오늘 이것만 듣다 집에 가겠네. 몇 번 더하신 것이죠? 43장은 첫 장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43번이죠. 한 번 적게 더 45. 먼저 미리 지금 김치국물 마셨잖아. 45니까 44번 더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44를 써버렸어.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85고 얘가 127이라서 연립을 하면은 나오는 거는 불러줘라. 짜증난다. 첫 장은 그냥 답으로 3이야 D가? D가 3, A가 마이너스 좋습니다. 그럼 이러면은 100번 장을 구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100번 장은 사람이 없어서 울리나 보네. 100번 장은 첫 장, 아니 너 굉장히 거슬리잖아. 요즘 음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울리지 않게 하는 법을 알아. 얘기했었나? 됐다. 관심 없구나. 좋았어요. A 플러스 99D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첫 장하고 공차 있으면 일반항을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공차랑 첫 장 보고 일반항 만드는 속성법을 해볼까요? n번 장에 마법의 식인 거죠. n에다 숫자를 넣으면 몇 번 장이든 알려주는 마법의 식. 어떻게 하나? 3n 일단 부르는 거야. 3n 부르고 첫 장이 마이너스 5가 나오기만 하면 돼. 무조건 등차수에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면서 상수함 맞춰주면 돼요. 마이너스 8. 과연 그럴지 못 믿겠으니까 넣어보면 되네. 그래서 이걸 알아낸 상태에서 100번 장을 구하면 100을 넣으면 되지. n에다가. 그러면은 292. 292. 그 다음에 문제가 있네. 175라는 값은 몇 번 장인지 물어봤으니까 an이 172가 되는 175구나. 175가 되는 그런 n이 몇이냐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항의 값이 175일 때의 몇 번째 항이냐 그게 n이. 그럼 더하면은 183이니까 61. 고마워요. 다음 처음으로 양수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시오. 보자마자 이제 일반항을 때려줘야 되는데 첫 장이 100이고 공차가 마3이니까 첫 번째 방법의 일반항.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그것만 배우면 돼 사실 오늘.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공차를 마3을 n-번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항을 만들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되고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고 일단은 공차가 마3이니까 마3n 부르는 거야. 마3n 플러스 1 넣어서 100 나오려면 103. 이렇게 일반항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등차 수열은 모든 수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반항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 수열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면은 얘가 일반항이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n. 근데 자연수니까 분수 나오면은 이렇게 딱 해줘야 된다고. 그럼 3n이 103보다 크게 되는 n을 찾는 거죠. 3분의 103보다 n이 클 때죠. 그러면은 103을 3으로 나누면은 339에다가 13이 3, 4, 12에다가 0.3이니까 한 34점 무엇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럼 35번 창이야. 그래서 n은 35예요. 제 몇 항이니까 제 35항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한번 처음으로 써봤다 이런 건. 제 35항. 그러면은 다음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일반항은 여러분이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을. 일반항 어떻게 하죠? 공차가 얼마냐면 더하기 6이네. 6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6n 부르고 마이너스 58 하면 못 믿겠죠? 1 넣으면 되고 2 넣으면 돼버렸잖아. 안 해봤지만. 그러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되냐? 0보다 크게 되는 너무 쉽잖아. 넘어가. 확인 체크 풀고 싶으면 지금 풀어도 좋아. 어차피 숙제니까요. 네, 휴식을 일단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항상 그렇지만 뭐 배울 땐 쉬운데 문제는 어렵지. 그게 문제야. 항상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근데 수학 좀 문제인 것 같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있나? 문제를? 아니 어떤 문제들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야 또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런 건데. 근데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학원 강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쌤한테 일자리를 안 주셔요. 나중에 과외 하려고. 너 피아노 왜 배우냐? 피아노. 피아노요? 음대 나와서. 근데 지금 안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피아노 가르쳐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산업이란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배우는 목적이 다단계지 인간이란. 인간의 삶이란 다단계 같은 거지. 어, 배워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또 그걸 가르치는 거 가르쳐서. 몇 항에서 처음 100보다 커지는가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생각에 일반항만 찾아보겠어요. 4n마 3이야. 돼? 일반항이 빨빨 나오면 돼요.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공차가 4니까 4n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마 3을 하면 1 넣으니까 딱 1 나오네. 돼버렸죠? 100보다 크다. 너무 쉽잖아. 넘어가. 그 다음에 이거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 등차. 이건 이제 설명해주세요. 새로운 개념. 굉장히 신기한 거 보여주지. 등차 수열에서.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현상이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6. 두 개 더하면 16. 두 번 더하면 16. 신기하죠? 잠깐만. 그러면 홀수계 잡지 말고 짝수계 잡으면 13. 더하면 13. 정말 신기해. 개 신기하죠? 그러면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10. 두 번 더하면 10. 그러면 어떤 수 A, B, C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 얘네 둘 더한 것은 이 두 배죠. 그래서 2B는 A 플러스 C. 그러니까 B라는 거는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의 중간에 있는 항을 뭐라고 하냐면은 등차중항이라 그래요. 등차중항. 등차중항은 두 수의 산술평균이죠. 오케이. 그게 등차중항의 성질이야. 증명?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왜 그런지 보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더한 거는 2A 플러스 4D. 얘네 둘 더해도 2A 플러스 4D, 2A 플러스 4D 두 번 더하면 그런 거지. 증명이 아닌데 이건
증명은 몰라 해준다도.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 때 여러분 항상 여기서 빼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네 이건.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a 플러스 3d로 하는 게 제일 좋네요. 18 플러스 3d. 공차를 3번 더한 것이죠. 근데 실제 풀으라고 하면 이런 거 그냥 대충 15, 12. 뭐야 맞아보였잖아. D가 마3이야. 공차를 구해서 하면 돼. 이렇게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 여기 둘 다 없잖아. 그럼 이렇게 잡아서 할까? 그럼 이거 없잖아. 뭐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긴 해.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8은 2A, A 플러스 9는 2B. 연립방정식 풀든지. 바보 같은 풀이죠. 그냥 3이나 너무 쉽잖아. 이 문제가 좀 중요해. 284번은 뒤에도 하나 나올 건데 보기와는 다르게 이름을 다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쓰고 콤마 찍었잖아. 이게 첫째 항이야. 이건 둘째 항이고 이건 셋째 항이고 여기서 물어봅니다.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2니까 알 수 있어. n일 때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열은 실제로 가운데 n개 들어있고 n 더하기 1개, n 더하기 2개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새로 이름 불러줘야 돼. 일단은 x1이라고 첫 번째 항이 아니야. 근데 단 이런 상황인 거지. 어떤 다른 데 있던 수열인 거야. 다른 데 어떤 이런 x1, x2 이런 이름을 가진 수열이 있었거든. 걔에서 빌려온 거야, 그 값을. 내가 새롭게 수열을 만들 때 빌려온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수열에선 첫 번째 항이겠지만 여기선 아니랄까. 여기선 두 번째 항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공차가 2일 때 중요한 거는 30이라는 수는 이 수열에서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것이죠? n 플러스 1번 더한 것이죠. 근데 첫째 항이 마8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공차가 2라 그랬잖아. 요게 바로 30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n은 뭐냐? 그러니까 요 안에 몇 개 들어있느냐 질문인데 이럴 때 n을 찾으면은 38, 16에서 15, 1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틀렸나? 너무 흥분했잖아. 39, 18 이런 18 알겠죠? 또 틀린 것 같은 기분 뭐지? 됐어. 여기 내 등차 중의 성질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면은 얘네들 더한 것은 이거 2배예요. 3x 플러스 3이 2x제곱 빼기 2다.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는 2분의 5 또는 x는 마이너스 2. 못 믿겠잖아. 넣어보겠어요. 마이너스 2가 쉬우니까 마이너스 2부터 넣어봐야지. 마이 4 빼기 1은 3 마일이잖아. 마일을 넣어보면 마일 0 1 되네. 그리고 2분의 5를 넣어보면 2분의 5 4분의 25 빼기 5니까 4분의 20 이거는 2분의 5를 넣으면 8 4분의 10 공차는 4분의 11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상수 K를 구하시오. 근각의수 관계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씩 곱한 것의 합은 마이너스 6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K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는 놓는 방법이 있어. 세 수를 알파, 베타, 감마로 놓는 게 아니고 A 마이너스 D, A,
a 플러스 d로 둡니다. 이거를 적어놔야 돼요. 안 적어도 써있지 거의. 거의 밑줄 쳐놔. 이거 이렇게 해놔야 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다르게 하면 좀 더 불편하다 그거예요. 이렇게 놔도 되지. 근데 불편해. 더하면은 d가 사라지게 여기서 딱 a가 나오게 만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 셋을 다 더하면 3이니까 1번에서 하면 그러면 a가 1이야. 그럼 빨리 바꿔 쓰는 게 좋아요. 다시 세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네들을 두 개씩 곱한 것이 마유기다를 이용해서 d를 찾아야 돼요. 엄청 어렵겠죠? 얘네들 곱하면은 1 빼기 d. 얘네들 곱하면은 1 플러스 d. 얘네들 곱하면은 1 빼기 d 제곱이죠. 를 두 근씩 곱한 것에 합을 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인데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d 제곱은 3을 넘기면 d는 뿔마 3. 그런데 꼭 d가 양수나 음수 뭐 그런 건 없어. 한번 써볼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d가 만약에 3일 때는 마이 1 4고 d가 마 3일 때는 4 1 마이가 돼서 똑같은 상황이야.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수는 똑같잖아. 세 개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근에서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그럼 세 근의 곱은 다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8이니까 k가 8이야. 아, 나 바보 빡대가리였구나. a가 근이니까 넣으면 되네요. 아주 5점을 많이 남겼잖아.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개념머리에서 앞으로 찢어버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넘어갑니다. 조화수열을 배울까 말까 우리 반은. 조화수열이 시험에 안 나와.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 조화수열. 조화수열은 뭐냐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입니다. 거의 안 가르치는데 우리 반은 가르치겠어.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이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무슨 수열일까? 다음 페이지 그냥 가. 필수 예제로. 특강 1. 공차가 마이너스 6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지. 마이너스 2 뭐야 이상한데? 근데 뒤집어 보니까 등차 수열이야. 역수를 취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역수를 취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12분의 n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해 버렸잖아. 1 넣으면 되네. 아니 그냥 이거 일반항만 하면 돼. 이거 뒤집어서 일반항 구했어. 하지만 다시 뒤집으면 뭐가 될까? n분의 12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항을 n분의 12. 뒤집어서 일반항 구해서 다시 뒤집어라고. 근데 조화수열인 걸 느껴주는 게 어렵지. 이걸 보고서 역수를 취하면 등차가 된다는 거를 느끼기가 역수를 취해봐도 느낌이 안 와. 통분해봐야 느낌이 온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3분의 1. 지금 단원이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풀지만 실제로 내가 아까 그 라이트센에서 이거 풀으라고 해서 못 풀었을걸로. 일반항. 1은 뭐예요? 3분의 3. 일단은 근데 매너로 써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느낌 안 오잖아. 뒤집으면 1분의 3. 3분의 3. 3분의 마 3. 1분의 마 3. 그래도 느낌 안 와. 통분하면 3분의 9. 3분의 3. 3분의 여기서 6 빼서 마 3. 3분의 마이너스 9. 아니 너무 어려워. 보고서 조화수열인 걸 느끼기가.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원래 그냥 통분한 건데 이거는 그냥 쓴 건데 뒤집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뒤집으면 이렇게 되나? 3, 1, 마일, 마 3. 뭐야 바보였잖아. 처음부터 통분을 안 해놓고. 근데 봐봐 나조차도 먼저 통분할 생각이 들지. 규칙을 보기 위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야. 조화수열인 걸 모르면은 통분할 수밖에 없지. 무슨 규칙일까 하면서. 그런데 그냥 뒤집으니까 등차수열이었네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게 불러줘야 돼. 뒤집은 거래.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부르고 플러스 5. 오케이 못 믿겠으니까 한번 넣어보는 그런 좀 매너는 있어야 되잖아. 1 넣고 2 넣고 되지. 근데 이거는 an 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 원래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5분의 1이 됩니다. 또 못 믿으니까 넣어보면 뭐야 되잖아. 되잖아. 돼버렸어요. 근데 이 조화 중항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사실. 세수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면은 역수를 취하세요. 세수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자. 조화 수열을 이룬다고 하자. 그러면은 역수를 취하면 뒤집으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지. 요 세수는 등차 수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등차 수열이 되니까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얘네들 더한 건 이거 2배잖아. 그래서 b분의 2는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거든. 그런데 그러면 b 이걸 정리하면 b분의 2는 ac분의 a 플러스 c죠. 그래서 x자로 골라 뒤집어서 곱해서 딱 결합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b라는 거는 a 플러스 c분의 2ac가 되거든. 그렇지,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이게 바로 조합평균이죠. 조합평균부터 해보자. 조합평균이 뭐야? 역수의 평균의 역수. 근데 그걸 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관찰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몇 개의 예제가 있거든. 내가 다음 시간에 갖고 와볼게. 재밌는 거. 많어. 되게 많어. 그리고 나중에 기하 배울 때도 나오고. 잠깐만 이거 맞았는지 보자. 원래 수열이 조화 수열이니까 뒤집으면 등차 수열 맞지? 그러면 등차 중앙이 성립하지. 얘가 등차 중앙이니까. 그러면은 이거의 2배는 얘네들 더한 것인데 통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x자로 곱하면은 아니 이렇게 하자. ac를 1로 곱하고 a 나눠서 b를 1로 보내면 됐다. 근데 여기서는 얘는 등차 중앙이잖아. 원래 수열이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조화 수열이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름이. 얘는 등차 중항이거든. 얘는 뭘까? 조화 중항이겠죠. 그래서 이게 조화 중항이야. 조화 중항. 조화 중항은 이게 조화 중항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조화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 잘 안 하는데 우리 반은 좀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해보겠어요. 조화 수열을 이루는 중간항이 있다면은 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일단 역수를 내. 역수를 평균을 냅니다. 그거에 다시 뒤집어서 역수.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역수의 평균의 역수. 외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 평균이잖아. 그게. 조화 평균이 조화 중앙의 성질을 만족하는 거. 조화 중앙이 조화 평균의 성질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수의 평균의 역수. 역수 취한 거에 평균 내서 다시 뒤집은 게 조화 중앙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은 먼저 통분을 해야지. ac분의 a 플러스 c에 2를 곱하는 번분수의 번분수인 거세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 이러면은. 이렇게. 이거만 계산하면 그냥. 역수의 평균만 하면 이거죠. 그거의 역수니까 a 플러스 c분의 2ac. 이거 왜 b로 썼죠? 아무도 어쩔 남겼잖아. 그래서 조합 중앙의 성질로 기억한다기보다 그냥 조합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산수의 평균은 뭐냐? 두 수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이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 a 플러스 c분의 2ac.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줘 그러면? 언제 쓰냐면 원에서도 하나 있을 건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너무 쉬운 것만 하니까 지루하잖아 지금. 흥미로운 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억이랄까. 반원이 있었어요. 산술기하 평균 할 때 원래 조합 평균을 같이 배우면은 이런 게 나와. 일단 반원이 있는데 까먹어 버렸다.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간만해서. 뭐를 A랑 B로 놔야 돼. A랑 C로 하니까 여기서는 A랑 C로 하자. 뭔가 A랑 C로 놔야 돼. 기억이 나버린 듯한 그런 기분일까? 이 길이를 A로 놓고 여기 C로 놔. 오케이? 그러면 두 수의 평균이 바로 빨간 거예요. 산술 평균이야. 지름의 반이잖아. 반지름은 산술 평균이 돼요. 산술 평균. 시험지 점수 받으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그럼 파란 거는 뭘까? 너 어떻게 알았어? 소라서 그런 거세요?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에다가 소잖아 이거. 소는 얘네 둘 곱하면 AC야. 그래서 얘를 x라고 놓으면 x제곱은 AC니까 저 파란 x는 루트 AC가 되거든. 이게 기하 평균이죠.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 항상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기하 평균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피점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저 산술 평균 x 파란 거는 빨간 거보다 짧잖아. 근데 이 A랑 C가 같아질 때 이 AQ 길이가 A고 QB가 C거든. 걔네가 같아질 때가 바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같을 때죠. 근데 이런 그림, 이런 상황이 많거든. 여기서 조합 평균도 나와. 어떤 선을 구해보냐면 이번에는 이 기하학적 산술기하 조합 평균의 기하학적 증명. 근데 여기가 이거야. 역수의 평균의 역수. A 플러스 C분의 2AC. 외우는 방법도 있어. 2AC분의 A 플러스 C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니? 이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수밖에 없지. 헷갈려? 네. 잘 못 외우고 있어요. 일단은 나는 이게 헷갈렸거든 항상. EAC분의 A 플러스 C인가 A 플러스 C분의 2AC인가. 근데 가로는 없어 확실히. 이렇게 2는 안 해. 가로는 없어.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아래 있어요. 합이 아래에 있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안 썼을 거거든. C분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이게 왜 나오는지 한번 해봐야지 한 김에. 그러면 여기 수직 너무 어렵잖아. 이 길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 여기서 소를 쓰나? 여기가 루트 AB니까 AC로 했죠. 우린 C로 했죠. 루트 AC로 하면은 여기는 두 번, 여기 짧게 한번 길게 한번. 여기 X라고 하고 X 곱하기 길게 하면은 A 플러스 B잖아. 2분의 A 플러스 C. C로 했지. 자꾸 이상하게 C로.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C는 이게 제곱 AC다. 이렇게 오케이 증명했다. 그래서 X는 A 플러스 C분의 2AC. 그건 알아? 소? 이상 소니까 오른쪽 두 번 곱하면 짧게 하면 길게 한 번. 그건 아는데 왜 소라는 거예요? 아니 글씨 소 이렇게 써 소. 소자 모양이라서. 그래서 소공식이야. 서현이 소 알지? 소는 이렇게 머리에 직각 꼬리 소자를 글씨 이렇게 써 소. 진짜 소. 근데 시온이 직각이 아니죠. 여기 직각이어야 돼. 여기서 소를 쓸 때는 쓰는 순서가 그래. 넓이 공식이 이렇잖아.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서 소야. 그 순서 때문에 그래. 순서 때문에. OX 옥스도 소잖아. 황소. 내가 만들었어. 황소 옥스라 하네. 옥스. 전에 한번 해주셨어요. 그렇지. 닮음이라고. 각이 같다고. 아무튼 뭐야 이거 어렵네. 근데 이런 게 또 있어. 나중에 포물선 배우면은 재밌어. 그건 재미로 하는 거야. 포물선에서 보여줄까? 있다. 왜 다 있지? 옛날에 다 가르쳤던 건가 내가? 왜 기억이 없지? 내가 만든 거 이거 직접. 이거는 기하 가르칠 때.
너무 맨날 그리는 거 짜증나서 포물선 이거 이렇게 해다 달라져. 이건 근데 포물선이 이- 아니잖아요. 아, 포물선이 이참수가 포물선이 생각하자 너는? 아닌가 보네요. 아니야, 옆으로 돌려도 돼. 그러니까 x는 y 제곱이야. 이런 포물선이라 그래. 여기서도 산수평균, 기하평균 이게 나와요. 됐어. 이거 하지 지금. 근데 얘는 이참수라고 할 수가 없지.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해. 이참수는 포물선이라고도 하고 함수라고도 하지. 얘는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값이 대응되니까 포물선이라고만 해요. 어렵진 않아. 재밌어. 흥미를 가지고 보면. 됐어. 아, 그러니까 왜 이거 설명한 거냐면은 가끔 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조와 중앙을 만날 수가 있어. 조와 평균을 만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해본 거고 실제로 조와 수열은 잘 안 나와. 이게 특강이잖아. 이게 특강은 그 뭐야 그 거기가 아니야. 교과서에서 빠진 거야.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옛날엔 가르쳤는데 요새 빠졌어. 됐고 이 단어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다들 더 이상 의욕이 없어.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우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아주 슬픈 눈망울을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